자, 29번 한번 봅시다. 자, 29번 보면 fx의 gx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완전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거를 이 모양을 이렇게 뒤집으면 말입니다. 뭐 어떤 선에서 뭐 이 선으로 갈까? 뭐 대충 이렇게 뒤집으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 위치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x축과 주어진 범위에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전체 다 1이다 라고 할 텐데 얘는 당연히 1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a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보면 밑에 주어진 질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씌워 놓은 거죠. 이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의 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넓이의 차가 최대값이 이거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걸 힌트를 삼아서 a 값을 찾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0부터 k까지인 거니까 단적인 예로 k가 이렇게 꺼도 되겠죠. k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세요. 그게 HK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K가 지금 나는 0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은 K 값을 예를 들었잖아. 근데 K가 만약에 딱 A가 돼줘야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거든요. 그러면 K가 A 되기 직전까지는 아니고 K가 A 되기 전에 K를 살펴보면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K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를 비교해달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차를 생각해달라라는 거잖아.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으니까 상쇄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에서 요 부분의 넓이를 뺀 거가 되는 거겠죠. 맞나? K가 여기 있으면 A보다 큰 상태면 요 부분의 넓이가 요 부분의 넓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K가 A와 A 플러스 2 사이에 있을 때는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 게 HK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됐나? 계속 이제 정답에 가까워지는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 아까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서로 뭐하다고? 완전 뒤집기만 하면 모양 자체는 똑같다고. 그러면 k 값이 얘를 다시 한 번 더 a보다 작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넓이를 뺀 게 hk가 되겠지. 근데요, 우리 도형적 성질을 볼까? 요렇게 수선해발 한번 내려볼까? 그러면 이건 무슨 도형이야? 직사각형이지. 그러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요. 그렇다는 건 요 사다리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라 라고 하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상쇄가 돼서 요 부분이 HK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 0부터 A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HK는 요렇게 딱 그었을 때 요 부분이 HK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나? 자, 똑같습니다. 여기에 K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부분의 넓이는요. 다 잘랐을 때 요 부분의 넓이랑 같아. 그러면 요렇게 다시 수선을 내렸을 때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잖아. 그럼 우리 사다리꼴에서 이 삼각형 뺀다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HK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까 말한 걸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K가 요렇게 A를 넘어가게 되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뭐 이 두 넓이의 차를 얘기하는 건데 요쪽 부분의 넓이와 요쪽 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 상쇄가 됩니다. 그럼 K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만 비교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정리하러 갑니다. K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할게. K가 여기 있다라고 일한다면 0과 A 사이 있다라고 하면 요 부분의 넓이, 이 직사각형 넓이가 HK가 되는 거고, K가 A를 넘어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만 표시해야겠다. 여기만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쪽 부분 있죠. 요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넓이가 HK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더 크죠? 누구보다? 얘보단 말입니다. 더 논리적으로 풀면 A 값은 2보단 작은데 이 길이가 딱 2예요. 그러면 이 뭐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볼까? 이 직각삼각형보단 이 직각삼각형이 더 넓이가 크지. 그러면 HK의 최대값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만 딱 빼내서 줄게. 요 삼각형만 딱 빼서 썼을 때 요 길이는 2고요. 요 길이는 a 플러스 2분의 2인데 거기에 내접해 있는 직사각형 이 부분의 넓이의 최대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거든. 그러면 미적분 아니죠. 수투에서도 몇 번 봤었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y의 최대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혹은 그 최대값은 언제 가지는 겁니까? 라고 문제가 바뀐다는 거죠. 자, 어찌 보면 답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확통풀이가 아니야. 수투풀이야, 수투풀이.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자, 지금 x 곱하기 y, 즉 이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가 되는 상황인데 문자는 x랑 y 두 개거든. 그럼 이렇게 해보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잖아, 그치? 그럼 닮음비를 써보면 작은 삼각형의 요변 x 대 큰 삼각형의 요변은 서로 대응하고 있죠. 그 다음 요 작은 삼각형의 요변 2 빼기 y,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요변, 이렇게 닮은비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같다, 이거 두 개 곱한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다, 이게 같다는 거지. 그럼 양변에 1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우리는 x 곱하기 y의 최대를 찾는 건데 x는 요거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죠. 여기다. 그러면 y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1 2 빼기 y, 이거의 최대를 찾아줘 봐봐. 근데 이게 2차 함수죠. 이건 어차피 상수입니다.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냈을 때 y제곱 빼기 2y, 그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추가를 해줘서 2차 함수를 그릴 준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y에 대해서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y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게 확실해졌죠. 아, 개꿀딱이다, 맞지? 우리는 지금 이 넓이, 이게 어떻게 보면 HK입니다. 이거의 최대값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y가 1이 되는 상황에서 최대값은 뭐다? a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확실하게 찾아진다는 거지. 우리는 HK의 최대값을 a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찾은 거라고요. 그게 14분의 5다. 오, 그럼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5분의 4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런 발상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30번 넘어가겠습니다. 30번 풀어보면요. 좌표평면 위에 원점 P 이렇게 있는데 원점에 있대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3의 배수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시키는 행동을 6번 반복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3의 배수가 A번 나옵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게 6 빼기 A번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에 대해서 좌표 이동은 얘가 한 번 나올 때마다 3의 배수 눈이 나올 때마다 플러스 1만큼이니까 그게 총 A번 나온다라고 하면 플러스 A만큼 이동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3의 배수 눈이 아닌 게 6 빼기 A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올 때마다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총 6 빼기 A번 나온다 했으니까 좌표 이동은 마이너스 2 곱하기 6 빼기 A번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6번 시행했을 때 3의 배수가 A번 나온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그 좌표 자체가 이거 두 개 더한 값 3a 빼기 12라는 좌표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좀 더 읽어봤을 때 xn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요거일 때 요거일 확률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뭔가 부정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부정이 너무 많아.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A 사건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x6이 0이 되는 사건, 그 다음 B 사건을 x3가 0이 되는 사건으로 정해버릴 겁니다. 알겠나? 그러면 이걸 나중에 이용할 일이 있겠죠. 그리고 이 질문을 먼저 받아들여주면 A 여집합이 아니라고 A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조건부죠. 조건부. 소리. 조건부 기호 확률을 구할 거야. 이거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이거 뭐고? 이거 확률 구할 거예요. 이거는 B의 여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구할 건데 뭐가 일어났을 때 A 여집합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PA여 분의 PA여교 B여로 말할 수가 있고 우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호로 설정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를 내 마음대로 정한 거야, 맞지? 내가 집합 혹은 사건을 정함으로써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일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부정이 너무 많아. 아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요소로 다시 사건을 설정해 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울지 더 간단할지는 같이 풀어봅시다. 그러면 P를 일단 구해야 돼. 그럼 P 구하면 x6이 0이 되는 사건이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6번 시행했을 때 그 좌표 자체가 이거다라는 건데 걔가 3a 빼기 12가 0이 되길 바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즉 a가 4, 즉 6번 시행했을 때 3의 배수가 4번, 그 다음에 3의 배수 아닌 게 2번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PA만 생각했을 때는 총 6번의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설정한 성공, 3의 배수 나오는 걸 성공으로 했겠습니다. 4번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6분의 2, 3분의 1이죠. 즉 석세스로 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3분의 1이 4번 나오고 실패가 2번 나온다. 이렇게 PA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할까? 3이 6승분의 얘는 15, 얘는 4, 60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요거 찾으러 가야 됩니다. PA 합비요. 그럼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이렇게 또 나눠서 찾아야겠죠. 되게 귀찮아 보이지? 몰라, 근데 난 이게 더 편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저한테 또 새로운 방법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럼 PA는 방금 구했으니까 패스하고 PB를 구해보자. PB는 뭐고? 이거죠. X3가 0이 되는 거. 3번 시행했는데 총 6번 끝까지 봤을 땐 6번이지만 3번까지만 딱 바라봤을 때 좌표가 0이 되는 거. 그럼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의 방향이 2번 나와야 되고 양의 방향 1만큼 가는 거 있잖아. 그게 2번 나와야 되고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걸 한 번 나와야 됩니다. 즉 3의 배수 나오는 거를 내가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x라고 표현한다면 얘 x3가 3이 되려면 동그라미 x가 되거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되거나 x 동그라미 되거나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야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이 모든 경우의 수가 3가지고 확률로 얘기를 하면 동그라미 나온다. 즉 3의 배수 나온다. 3의 배수 나온다. 3의 배수는 한 번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6번까지는 해야 돼. 시행 6번까지 해야 돼. 근데 우린 지금 3번까지밖에 안 한 거잖아. 그럼 4번째, 5번째, 6번째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원하는 PB 사건은 X3가 0이 되는 사건만 원하는 거기 때문에 4번째, 5번째, 6번째가 3의 매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것들은 다 확률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확률은 3의 3승분의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PB로 말입니다. 자, 됐나요? 그럼 PA 구했고 PB 구했고 그럼 이것만 딱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X3가 0이면서 동시에 X6이 0이 되는 거. X6이 되려면 3의 배수가 즉 동그라미가 4번 나와야 되고 아까 3의 배수 아닌 거 X가 2번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또 얘가 되려면 처음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세 번째 시행 이 세 번째 시행까지 바라봤을 때 동그라미 X가 되거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되거나 X 동그라미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럼 여기까지 확률을 먼저 생각했을 때 아까 3의 3승분의 6이 나왔었죠. 자, 그거 동시에 이젠 결과적으로 동그라미가 2번, X가 2번 나오려면 지금 딱 중간 점검했을 때 3번까지 했을 때 동그라미 2번, X 한 번 딱 나온 거잖아. 그럼 나머지 세 개의 시행에서 남은 세 번의 시행에서 3의 배수는 몇 번 나와야 된다? 2번 나와야 되고 3의 배수 아닌 건 한 번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남은 시행에선 3번 중에서 2번이 성공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이게 PA 교비가 되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요 같은 경우는 3의 3승분의 6이 되는 거니까 똑같네요. 맞죠? 어떻게 보면 얘도 이거 구하는 것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러 가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러 가자. 복잡한데 몰라. 한번 해보자. 1 빼기 PA. PA는 3의 6승분의 60이었어요. 그 다음 분자 1 빼기 A 합 B였거든요. 자, 그러면 1 빼기 PA 더하기 그 다음 PB 더하기 빼기 PA 교비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분모 분자에 3의 6승을 곱하게 되면 3의 6승 빼기 60 분의 그 다음에 3의 6승 빼기 이거 60 그 다음에 이건 분모 분자에 이제 3의 6승을 곱하게 되면 3의 3승이 남죠. 그럼 6 곱하기 27이 곱해지는 거니까 42 그 다음에 12 160이야? 계산이 안 되노. 162 맞죠? 네, 162 빼기 36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26 맞지?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186 맞나? 그럼 얘는 3의 6승 빼기 60 분의 3의 6승 빼기 186이 됩니다. 그럼 3을 약분하겠습니다. 3의 5승 빼기 20 분의 3의 5승 빼기 62가 되는 것이고 이거 맞냐? 네, 243 빼기 20 분의 243 빼기 62. 그럼 얘는 223 분의 23에서 181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약분은 안 되겠죠. 분모분 이거 약기약분 확인하고 두 개 더하게 되면 404야. 404가 최종답이 되겠습니다.